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좀 찹니다. 춥다기보다는 좀 찹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뉴스를 접해 보니까 그 민주당의 그 폭주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벌써 그 조기 대선을 거의 완전히 사실인 것처럼 가정하고 요즘에 그 하는 행동들이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물론 그 앞으로에 있을 그런 그 정치적인 일정에 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야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외의 그 자기 주제를 넘어선 그 행동들이 우리의 눈살을 참 찌푸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 행동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정을 또 이런 그 기획하는 일들을 분명히 아셔야 우리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암흑의 길로 들어서는 길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 돈 들여가지고 자기 지금 선거운동 하려고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돈 걷어서 하면은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많으니까 먹고 살 만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 걷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쓰면 우리가 인정하고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죠. 결국은 우리 돈을 자기네들 맘대로 선심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분명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 그 선심 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선심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돈 그냥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돈 우리한테 주면 괜찮은데 그게 빚입니다. 빚. 우리한테는 당장 입에 달아서 먹기는 좋을지 몰라도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 돈이 13조 원입니다. 일단 지금 전 국민 25만 원씩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3조 원이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13조 원을 누구 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남의 돈 가지고 왜 그 자기가 폼을 잡냐고, 자기네들이. 그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남의 돈 아닙니까? 남의 돈으로 지금 큰 생각이나 하는 양, 국민들 크게 생각이나 하는 거 모양 지금 지역 앞에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말로는 무슨 경기를 살리니 어쩌니 저쩌니 말을 하고 있지만 25만 원씩 나눠준다고 무슨 경기가 살아납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간병비 의료보험에서 해결해 주자고 합니다. 간병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보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간병에 관한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의료보험 재정이 간병비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정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기네가 뭔데 이런 거를 마음대로 그냥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쌀 또 남는 쌀 그냥 우리 세금으로 다 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양곡법인가 뭔가. 제가 이 말을 하면 농사 짓는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쌀 농사 지시는 분들이 저놈 웃긴 놈이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그 자유 경쟁에 해당되는 거죠. 공정한 경쟁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쌀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쌀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어떤 다른 방법을 추구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지. 지금 쌀이 현실적으로 남아돌고 있는데 그거를 그 보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지금 쌀이 썩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생산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쌀을 먹는 게 또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쌀이 남아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쌀이 남아도는 쌀을 우리 돈으로 사줘야 된다. 이거는 이 전체적인 국민들의 그 여론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네 돈으로 사주든지. 돈 많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뭐 소문 그렇게 났던데 뭐 돈 많다고. 그럼 자기 돈 들여서 사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 국민이 어렵게 벌어서 걷어준 세금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선심 쓰듯이 쓰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쌀농사 지시는 분들, 또 간병비 필요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요, 이 마약 장사가 그냥 주거든요. 마약 그냥 줘요. 그 중독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공짜로 받았던 것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달다고 먹으면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잖아요. 공짜는 없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먹은 만큼만 토해내면 괜찮은데 먹은 것 이상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엉뚱한 사람 편하게 살게 해주고 엉뚱한 사람 주머니에 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만 호화로운 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게 지금 북한 아닙니까? 그 사회주의 이론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우리가 공평하게 다 같이 편안하게 살자. 걷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만들자. 뭐 굶는 사람 없고 뭐 이런 이론 가지고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로 노력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없어집니다. 내가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절대 이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저렇게 북한같이 적골 나는 겁니다. 아니 맨날 그 북한 찬양하고 북한 감싸고 그러다가 그런 것까지 지금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만 따라해요 어디? 통제하는 것도 따라하려고 그러잖아요. 민주당에서 카톡 검열해서 여차하면은 다 그냥 잡아 쳐놓겠다는 거고, 또 뭐 오늘은
여론조사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왔다고 그것도 조사해서 그것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북한이지 뭐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자기네 입맛에 안 맞으면 뭐든지 그냥 다 억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굴 싹 바꿔서 이쪽에서는 또 25만 원씩 또 나눠준다 그러고. 아니 요새 25만 원이 요새 그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한번 나가서 가족끼리 가서 식당에 가서 소고기 한번 사 먹으면 나가는 돈이에요. 그게 무슨 뭐 어디에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디서 공짜로 들어오는 돈도 아닌데. 우리가 이런 거에 절대 쏘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가, 저들이 만약에 행정 권력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를 이제 입법을 해요. 그죠? 지네 맘대로니까. 입법을 하면은 그냥 대통령이 도장 딱 찍으면 그냥 바로바로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암흑의 세상이, 당장 지금 우리가 그거 뭐 먹기는 달지만 가면 갈수록 그 단맛에 중독이 된 게 우리의 목을 점점 더 조여오는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이죠. 우리가 이거 이번 기회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민주당의 폭주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뭐 대통령 다 된 것 같이 행동하고 다니고, 뭐 그거는 무슨 뭐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야당 대표니까. 근데 그 밑에 딸랑이들은 또 뭡니까? 그 밑에 딸랑이들은 이제 지금 경선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추대로 하자는 거예요. 추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중국에서 했던 거잖아요. 중국에서 시진핑 그냥 이렇게 추대해서 뭐 영구 집권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소련도 그렇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거 따라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추대. 경쟁이 없이 그냥 추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 열 몇 사람의 마음이 그냥 전체를 그냥 이렇게 주도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지금 추진을 한다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런 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무슨 큰 이득이 되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참 암담합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한테 옵니다. 우리한테 있는 거 다 뺏어가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뭐 얼굴 바꾸기 천재, 얼굴 바꾸기 천재. 지금 또 그러잖아요. 중국에도 쎄쎄, 미국에도 쎄쎄. 미국이 바보인 줄 아십니까? 이재명 대표님, 미국이 바보인 줄 아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뭐 관세고 뭐 금융정책이고 뭐 기술이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은 다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국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중국에서 쓱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한번 대등한 위치에 서보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이 싹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이제 그 패권 경쟁을 하는 거죠. 그 미국이 그거 보고 있겠습니까? 일시에 아예 그런 생각 못하게 이번 기회에 싹을 잘라버리려는 거죠. 그게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는 바이든의 몇 배는 그렇게 강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틈도 주지 않으려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달러의 힘, 지네 또 그런 국방의 힘, 그러니까 그 군사력, 또 그 경제, 금융, 또 기술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을 완전히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눈치 안 보고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얘 눈치 쟤 눈치 안 보고 미국을 위해서라면 더 세게 하면 세게 했지 약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신문을 통해서 봤잖아요. 보도를 통해서. 인류의 미래? 무슨 뭐 환경?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뭐 북극의 뭐 얼음이 녹니 많이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지금.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행동할 뿐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인가 그거 탈퇴해버렸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 세상에 세계의 그 눈치를 보질 않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전 인류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한테 무슨 뭐 크게 뭐 피부 깊숙이 와닿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가끔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기상 현상들을 보면. 그렇지만 그거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겁니다. 당장 지금 우리 돈 나가는 거 그거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필요하면 너네들끼리 니네들 돈 모아서 하라는 얘기죠. 우리 미국은 빠질 테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겁니다. 그렇게 서슬퍼렇게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친중 정권이 들어와 보세요. 지금 그냥 뭐 돌아가는 판이 그러니까는 미국에 그냥 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뭐 꼬랑지 내리고 하는 척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상황 바뀌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싹 바꾸죠, 얼굴. 그 특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친해져 보세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 경제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지금부터 4년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니까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친중 정권 한국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이런 거 다 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닮아서. 우리가 지금 경계하는 게 뭐예요? 극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극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무슨 그 서명쇼인가 뭔가 했죠. 그 뭐 100개 법안인가 그냥 그 자리에서 싹 뭐 해가지고 뭐 만년필 던져주고 뭐 퍼포먼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앞으로의 그 우리 한국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친중 반미 정권은 우리 국민들을 엄청 힘들게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미국에 뭐 감사한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그 생각이 바뀔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동안 그 쏟아낸 말들을 보세요. 점령군이라고 뭐 미국에 무슨 우리가 종이냐 그래고 뭐 얼마나 그 혐오적인 발언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한국 이익에 이렇게 그 부합하게 행동해야 되는 건 맞지만 슬기롭게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튕기거나 그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배짱 부리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뭐 지리적으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은 사실 못 되는 거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아무런 상황이 온다 해도 저 사람들은 절대 걱정할 게 없어요. 자기 남은 그 인생, 자기 남은 죽을 때까지 평생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아마. 아무런 걱정 없이. 지금 그 이화영 대북 송금 문제에도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자유롭지 못한데 만약에 거기서 무슨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고 판결 나고 그렇게 돼 보세요.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뭐 VOA라고 그 미국의 소리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말하는 거 보면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그 매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계속 지금 주시하고 계속 지금 별로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에 그 돈 갖다 줬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이 매의 눈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부수적이라고 해도 지금 이거 뭐 돈 나눠주겠다는 거 이거 뭐 웃으면서 반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국민을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당신네들끼리 돈 모아서 하라니까. 민주당 거기 국회의원 많으니까 178명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많으면은 자기네끼리 돈 모아서 하면 되지. 그 13조나 들어가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뭐냐면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바보. 돈 주면 이 사탕 몇 개 주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모르고 여론조사가 뭐 조작되고 왜곡됐으니까
그거 한번 파헤쳐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뭐 철하람인가 누가 얘기했대잖아요.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해보라고 그랬대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거울 보라고 그랬대요. 거울. 거울 보면은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를 알 테니까 거울 한번 보시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흠결을 전혀 모르면서 계속 남한테서만 흠결을 찾으려는 거죠.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이게 지금 자기네 말대로 이 수권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관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국민들의 그 진정한 삶의 그 걱정이나 뭐 이런 거는 아무 생각도 없고 오로지 그냥 지금 때 됐으니까 사탕 몇 개 던져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탄핵하고 그거 이외에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진지한 사고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사회주의적인 방식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거 그냥 막 퍼주고 나중에는 몇 배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 실제로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물건에다가 그냥 세금 매겨버리면 우리 돈 뺏어가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서 예산 이렇게 짜 맞추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경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이자율도 금리도 쫙 조정하고 미세하게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선심 써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선심 써가지고 표 얻어서 자기네가 집권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집권한 다음에는 싹 바꾸겠죠. 내가 언제 도와준다 그랬어? 도와준다니까 진짜로 도와주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하는 행동으로 봐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절대 이런 사실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외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그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갑자기 부자가 되겠다는 겁니까? 갑자기 1억 천금을 우리한테 뭐 떨어지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계획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자유스럽게.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게 삶의 목표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잘 살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못 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잘 살지 못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잘 살고 그러면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게 무슨 국가의 시스템입니까? 그런 거는 신도 용서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대가를 얻어서 잘 살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팽팽히 놀면 자기가 그만큼 또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그 이치를 이게 되돌리려고 하는 거, 이치를 억누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치에 안 맞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좋은 학교 가고,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학문적 성취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 살려고. 자기 삶을 편안하게 잘 살려고. 그래서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시험 봐서 대학교 가고, 또 대학교 나와서 공정한 방법으로 또 계속 또 시험 보고, 또 좋은 회사 들어가고,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발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그 편법이나 위법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조국같이. 자기네 위조해가지고 자기 아들, 딸만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러고, 좋은 학교 보내주려고 그러고, 그 결국은 뭐예요? 자기네 아들, 딸 그냥 평안하게 잘 먹고 살게 하려고 그런 집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수라지, 아수라. 두 얼굴 가진 아수라. 이쪽에서는 뭐 온갖 선한 눈빛, 행동, 말 이런 거 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서류 조작하고 위조해가지고 자기네 자식, 아들, 딸, 자식들 학교 보내려고. 아수라예요, 아수라. 두 얼굴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이 정치계, 그러니까 우리 그 정치 지도자 반열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떠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되도 않는 말로 사람들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억울하다고.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나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 왜 나만 갖고 그래? 네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너를 갖고 그러지. 그럼 누굴 갖고 그래? 지금 내가 보면 우리 국민들이 속은 생각하면 그 2년도 너무 짧아요. 2년도. 한 10년은 있었어야지.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거기 가서도 무슨 뭐 잘난 척하고 계속 무슨 뭐 사람들한테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 이 국가 시스템을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조국, 이런 사람들.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민 저항권이니 그건 어디서 듣도 보다 못한 얘기. 그거 자세히 내가 알아보니까 그 혁명하자는 거예요. 혁명, 국민 저항권이. 왜냐하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혁명해서 이제 나라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이거예요. 한번. 그게 국민 저항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지 총사령관이라고. 그 무지막지한 말로 사람들 선동하고, 자기 뭐 죽을 때가 다 있으니까 안타깝게 그렇게 행동해서 죽지 말라고 하고, 내가 죽을 자리 가르쳐 줄 테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말을 자칭 목사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이게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나 더 신기해. 진짜 나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고 쫓아갈 수가 있는지. 난 참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진짜 사람이 진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보니까 또 뭐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 가서 굽신거리고 국민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잘났다고 떠들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그런 사람이 여당 대표에까지 도전했던 사람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쏟아내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 앞에 가서 90도로 절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도 또 잘났다고 떠들고 미국 가고 거기 가서 또 미국 가서도 그래. 미국 가서도 지금 내가 이 보도를 보니까 이번 취임식에 한국은 없어요.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은 없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관심사 받기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거기 가서 뭐 잘난 척하고 갔잖아요. 자기네가 뭐 초대받았다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뭡니까? 개나 소나예요. 개나 소나. 근데 거기에 간 사람들이 또 이 나라의 뭐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도 있어요. 뭐 거기 가서 뭐 줄 서는 게 쪽팔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쪽팔려요. 우리가. 거기에 간 당신들을 보는 우리가 쪽팔리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차라리 가질 말지. 지금 이런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이끌어가 보겠다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 한국은 없대요. 그러면 거기 쭉 간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진정으로 저기 했다면은 거기서 그 피켓이라도 한번 들고 있어 보지. 나 한국에서 저기 정치가라고 얘기하면서 피켓이라도 들고 뭐 관심이라도 한번 끌어보지. 추우니까 바깥에도 못 나가고 호텔방 안에서. 그럼 다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돈으로 갔냐고. 거기 가면 또 그 퍼스트 클래스 또 타고 갔을 거 아니야. 그 자기네들 돈으로 간 겁니까? 아니잖아. 우리가 돈 대줘서 간 거 아니야. 우리 돈으로 가서 쓸데없는 짓 하고 지금 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 영양가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지금 이 상황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한번 이 판을 바꿔야 될지
가슴 깊이 진짜 느껴집니다. 이게 반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그 썩은 생각들 갖고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모든 분야가. 우리가 무슨 뭐 같은 국민의 힘이라고 괜찮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그 부정선거 했다면서요.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갖고 있지 말고 내놔보라니까요. 증거를. 무슨 뭐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면서요. 가짜 투표용지가. 그걸 왜 내놓지 못합니까? 아니 그 스스로 정당성을 갖고 살아나가려면 증거를 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갖고 있다며 증거. 엉뚱한 말로 그 사람들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인 뭐 99명 체포해서 무슨 뭐 오키나와로 갔다 그랬다가 뭐 아니라고 알고 보니까 본토로 갔다 그러고 미국에서 모른다 그랬는데 국방상에서 주한미군에서 모른다 우린 그런 사실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디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미국 CIA가 무슨 뭐 그렇게 허술한 기관입니까? 뭐 아무한테나 그렇게 알려주게? 이거 보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우리를 바보로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증거 내다보니까 증거도 못 내놓고 계속 아무한테나 밝힐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럼 누구한테 밝히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 무슨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극우 유튜버 중에 이런 말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CIA에서 다 조사했대요. CIA가 그렇게 허술한 기관이냐 그러면서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답니다. 아니 이런 말을 우리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떠들어대는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왜? 국민의힘에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아니면 뭐 더불어민주당 야당이라도 이런 뉴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관심도 없어. 왜 관심이 없냐? 자기하고 크게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도 자기하고 크게 이해관계가 없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빨리 와야 된다고. 뭐 빨리는 아니지만 뭐 때가 있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뭐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한 게 딱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진실을 외면하면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면 편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가 지나면 암흑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는 거죠. 잘못됐다고. 그런데 왜 그거를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 좀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진실을 계속 외면하고 그냥 편한 길로 가야 됩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그냥 사람한테 충성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하고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진실을 외면하고 편한 길 쫓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말을 하면 그들은 또 그 사람을 배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하기도 전에 미리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배신자라고, 그렇게 하면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욕을 하면서 왜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왜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한동훈 대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진실을 외면한 적이 있는지 찬찬히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이런 거에 더욱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는 버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냥 옆에서 사람들이 그런다고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성을 찾고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면 앞으로 나의 삶이 불편해질 겁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한동훈 대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첨예화된 미국의 상황이나 또 중국의 상황이나 서로 그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국익을 위해서 똑똑하게 슬기롭게 대처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행동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찬찬히 따져보세요. 한동훈 대표 말고 누가 있는지. 물론 뭐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대표 말고도. 그렇지만 지금 탁 누가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은 없어요. 물론 뭐 그게 오세훈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이제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대 교체가. 선순환적인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 세대가 교체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 균에 오염돼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에 오염돼 있잖아요. 뭐 이준석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균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 한번 또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없어요. 어쨌든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좀 괜찮다 싶으면 균에 오염되고 그 계엄에 오염되고 부정부패에 오염되고 내로남불에 오염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아부를 일삼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자기 편하자고 오직 진실은 외면한 채 아부만 일삼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신병자 같은 그런 그 사람들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은 더욱더 냉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모든 의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군지, 당당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봐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 눈에는 또 제 생각에는 또 우리 위대한 지적지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한동훈 대표밖에는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게 참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또 성원해 주셔서 제가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셨거나 같지 않은 생각을 하셨더라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제가 그 깊이 참고해서 열심히 그 생각에 이렇게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더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